오늘 이야기는 결론부터 말해놓고 출발을 할게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 나는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내 에너지가 내 주변 환경을 만드니까요. 이 세상에는 온갖 이론과 논리가 난무를 합니다. 저마다 자신의 생각들이 옳다고 하죠. 그 가운데 그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구분하고 가르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웃기죠. 여러분들은 인연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단순하게 사람만을 인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태어나서 접하는 모든 것을 인연이라고 하죠. 부모에서부터 집안, 환경, 그리고 21세기라는 시대까지 인연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람만을 인연이라고 보는 건 정말 매우 좁은 시야죠. 특히나 그 무속인들이 인연 찾는데 참 턱없이 부족한 시각을 갖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좀 시야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만 그 답답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 생각하는 것도 좁고 꽉 막혀서 그러니 사는 일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21세기는 이 지구촌의 전 인류가 하나로 연결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들은 시야를 국제적으로 돌려야 하고요. 그러니 기왕 태어나서 사는 거 우리들의 의식을 좀 확장시킵시다.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단순하게 이번 생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 영혼의 상태로 있을 때 우리들은 이미 우리들 스스로가 이번 생애를 결정하고 태어났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미 내가 지었던 어떤 행위들에 의해서 이번 생애가 결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나는 이미 부자 아빠를 만날 것도 또 가난한 아빠를 만날 것도 미국에서 태어날 것도 아프리카에서 태어날 것도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것도 서울에서 태어날 것도 저기 저 전라남도 광주에 태어날 것도 결정을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어진 모든 것, 즉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 가령 부모님이나 내 얼굴 생김새, 내 기질이나 성격, 내가 태어난 곳의 환경 같은 것들은 이미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내가 짓고 내가 돌려받는 것이라서 원망하고 탓할 것이 전혀 없다는 설명을 이미 누차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인연은 내가 만든 결과물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는 애초부터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부모님, 자식이 전생의 원수였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우리들이 인연이 운영되는 법칙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학교에서 추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인연의 운영의 법칙을 좀 알고 살아가자는 거죠. 우리가 인연의 운영 법칙이라도 좀 알면 어떻게 인연을 대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 행복에서 이 복자는 한문으로 복복자를 써서 우리들이 사주팔자를 얘기할 때 쓰는 그 복 많은 사람이라고 할 때 쓰는 그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짓는 거라는 표현을 써요. 특히나 불교에서 복을 지라고 하죠. 이걸 행복에 그대로 대입을 시켜보면 내가 복을 행해서 내가 받는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라는 말이죠. 복을 지으면 그 복을 내가 받으니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콩을 심으니 콩이 나고 팥을 심으니 팥이 난다는 이 자연의 원리에 부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행운을 얻었다고 하고 또 로또에 당첨됐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 사람은 자신이 지어놓은 것들이 때가 되어서 다시 돌려받았다는 것뿐이어서 부러울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펼쳐지는 인연법은 전부 이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전부 전생에 나와 얽혀있던 인연들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전생에 풀어내지 못했던 것들을 풀어가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일가 친척도 친구도 직장 동료도 도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동시대에 태어나서 이 지구라는 별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가 알게 모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도 그 비제고리 인연 때문이라는 거죠. 적든 크든 간에 전부 내가 갚아야 할 것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고요. 그래서 나에게 빚을 돌려받기 위해서 동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분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은 오직 그 빚을 갚는 것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 빚을 다 갚아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만 하는 인생을 사니 언제 어디에서든 항상 초울트라 슈퍼 갑인 사람이 됩니다. 아쉬운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복을 짓기만 하니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운영하는 방법을 알고 보면 사실 간단합니다. 내가 지은 것들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대신 뭐가 언제 어떻게 올지 우리들은 모르고요. 그래도 이 자연은 나를 어렵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안배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잘 받아두기만 하면 내가 어려워지는 법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활용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운영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인생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이 지은 어변에 의해 자신의 환경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내가 지은 어변에 따라서 내 환경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누구나 이미 공평합니다. 우리 사회가 만든 불공정이라던가 불공평하다는 이론은 그래서 애초부터 성립이 불가능한 논리들입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흑수저, 금수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이론적으로 볼 땐 참 그럴싸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도 왜 실패를 했는지 아시겠어요? 인간을 그저 단지 물질로만 보고 설계를 한 탓에 그 이론이 부실했다는 말입니다. 이 유물론적 사고관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단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연법을 운영하는 자연의 원리를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볼 때 우리들이 생각할 때 모순이라고 하는 것들을 풀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연의 운영법은 간단합니다. 인과의 법칙에 따라 운영이 됩니다. 내가 짓고 내가 받을 뿐입니다. 내가 아파진 것도 내가 잘못 운영한 결과이고, 나쁜 인연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난 것도 내가 잘못 선택한 결과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잘못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들이 만든 결과들 뿐입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내 어려움도 나쁜 인연도 다 풀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연이 그렇지만 처음부터 나에게 나쁜 것은 오지 않습니다. 그 인연을 나쁜 것으로 만드는 건 오직 나에게 달려있을 뿐이죠. 가령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를 만났다 칩시다. 이 폭력이 1년 365일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릴 땐 인지 능력이 부족하니 그저 멍하니 있다가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한 5살 정도만 돼도요,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을 해서
말도 빠릿빠릿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좀 조짐이 안 좋으면 집에서 도망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내 부모라는 이유가 클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모 자식의 사이가 그저 전생의 빚거리 인연으로 인해서 내 몸을 만들어준 인연이라고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부모조차 폭력을 휘두르는 일을 멈출 겁니다. 이걸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부모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테니까요. 아마도 자신 스스로도 자신의 부모에게 그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아니라면 주변의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을 봤겠죠. 내 자식은 내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게 어디 있나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내 몸도 이번 생을 사는 동안에 그저 잠시 빌려 쓰는 것 뿐인데 말이죠.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감아주게 되면 내가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식을 끌어안아 버리게 되는 거라서 오히려 자식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아이를 돌볼 형편이 되지 않고 내가 그런 능력이 되질 않으면 이 사회에 맡기세요. 이미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는 그 정도는 감당할 형편이 됩니다. 내가 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길러주고요. 이 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동량으로 만들어줍니다. 좀 우리들의 생각의 틀을 바꿔보자고요. 오히려 너도 나도 다 내 자식, 남의 자식 구분을 하고 오직 내 자식만 감싸다 보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내가 내 자식을 가르치고 기를 수가 없어서 이미 학교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 사회에 내 자식을 가르쳐 달라고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학교라는 시스템에서 배운 아이들은요, 내 자식이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모 자식 사이가 예전과 다르게 멀어지느냐면 우리의 아이들은 사회의 도움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사회인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그럽니다. 아이들이 내가 벌어온 돈으로 성장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에게 가야 할 몫의 돈이 나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자연은요, 나와 내 인생도 인과의 법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지구별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도 나와 똑같이 인과의 법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가야 할 몫이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을 해서 아이에게 가도록 운영을 합니다. 이 인과의 법칙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저 밥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지만 이 아이의 정신은 우리 사회가 채워주고 있거든요. 부모가 아이와 같이 사회인으로 살지 않으면요, 부모 자식의 사이는 점점 멀어집니다. 내가 자식을 끼고 돌면 아이는 오히려 이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고요. 나랑 똑같은 놈이 돼서 내가 겪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아이가 겪게 됩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길렀잖아요. 그러니 아이가 나랑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나랑 똑같은 놈이 돼서 사니까 결국 어려워지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 순환의 고리가 이제 좀 보이시나요? 그러니 아이를 꼭 내가 길러야 한다는 내 자식이라는 착각에서 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미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세상이 아닙니다. 아이의 정신은 이 사회가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품에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춤이 부족해서 세상 살아가는 게 어려운 부모라면 내가 자식을 기르겠다는 그 욕심을 버리고 이 세상에 맡겨두세요. 사회 도움을 받아서 자식도 좀 맡겨두고요. 그리고 나도 이 사회의 도움을 좀 받아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생각을 하면 아이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사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또 그런 부모를 만난 아이는 이번 생에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모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불쌍하거나 안 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연의 운행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중이라서 저마다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뭣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남의 인생을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지랖을 떨면 떠는 만큼 이 세상은 어지러워집니다. 내가 남을 걱정하고 돕는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인연을 좋게 만들면 좋은 인연이 되고요. 나쁘게 만들면 나쁜 인연이 됩니다. 인연이 좋은지 나쁜지는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애초부터 인연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결과로 오는 인연을 이번 생에 태어나서 내가 받아들인 정보로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똥을 싸는데 그 똥이 구리다 더럽다 내가 평가하는 꼴이잖아요.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았다면 음식을 잘 소화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다지 지저분하고 더럽지 않은 건데 말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받아놓은 정보들을 가지고 내게 오는 인연을 평가한다는 건요. 내가 내 스스로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그런 거지 인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꼰대 상사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 꼰대 상사가 있는 직장에 내가 내 발로 들어간 거예요. 내 발로 내가 찾아가서 그런 사람을 만나놓고는 직장이 문제고 회사가 문제고 상사가 문제라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꼰대는 내가 꼰대 짓을 할 환경을 만들어야만 꼰대 짓을 하지 내가 꼰대 짓을 할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나에게 와서 꼰대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상대성이라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인연도 처음부터 나에게 몹쓸 짓을 하면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은 절대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나를 배신하는 것도 나를 괴롭히는 것도 전부 다 나를 좀 안다는 사람, 나와 친하다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남 탓을 하면 되나요? 내가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낙인을 찍는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멀쩡한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만든 당신만 어려워지겠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은 바로 해놓자는 거죠. 그래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으니까요. 내일은 그 꼬인 관계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